남북은 화해 모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우리 국회는 여전히 냉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을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이 들어갔습니다. 어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단식 들어가신다고요? 예. 특검 때문에? 특검과 드루킹 특검을 수용해달라는 부분하고 네. 또 지금 현재 북핵 배기를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구체화하지 못했어요. 이걸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에 대한 완전한 정리가 되어주길 촉구하는 그런 입장이네. 단식 투쟁입니다. 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찬도 우원식 원내대표와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오시기 직전까지도 우 원내대표 만나셨다고. 그렇습니다. 네. 비준안 처리가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특검 받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도 남북 정상회담 한 지는 불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가 이렇게 공전된 것은 지난 4월 한 달, 풀로 공전이 됐고, 또 5월 국회가 소집되었지만 벌써 지금 3일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적한데, 거기다가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북 정상회담 비준 동의안을 또 국회에 이렇게 정상화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무리 저희들 야당이 집권당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북미 회담도 마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문만 가지고 이 비준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아침 이 회담을 하면서 상당히 암담한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비준 동의안을 들고 놓으면은 지금 비준 동의안을 우리가 수용하면은 특검을 심도 깊게 검토하겠다는 저희 이야기는 결론은 특검이 정말 어렵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냐. 이런 오늘 오전 내에 그냥 오후까지 큰 고민을 했어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조건 없이 드루킹 특검을 받아달라. 그렇지 않으면 단식을 계속하겠다. 지금 단식에 돌입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루킹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올 1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그런 올림픽의 댓글 조작 부분만 한정된 거라면은 우리가 특검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드루킹 김동원 씨는 작년 대선 이전부터 경공모라는 그런 블로그 회원들과 함께 숱한 이 댓글 조작을 하고 이 댓글 조작의 목표는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도왔고 또 대선 이제 후보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또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이 드루킹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난 2011년도에는 그 디도스 특검이라는 거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때는 최부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그 비서, 7급 비서가 선관위에 이렇게 인터넷 좀 댓글로 이렇게 공격한 부분,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라도 특검을 했어요. 특검을 실시했지만은 막상 결과는 그 비서의 일탈 행위로밖에 이렇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저희들은 그 특검을 수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공간, 대선 이전에 상당히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너름나무라는 파주의 출판소를 이렇게 작업장으로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이 댓글 조작을, 여론 조작을 한 거죠. 이 댓글 조작이 얼마나 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큰 중차대한 문제인가 하면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혼돈스럽게 해요. 잘못된 여론이 이렇게 국민들을 이게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차대한 범죄 행위인데
이 댓글과 관련한 드루킹의 이런 댓글 조작 사건을 접한 경찰이나 또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이나 이걸 제대로 그 진실을 파헤쳐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대러 드루킹이 증거를 인멸하고 또 경찰에서는 수사가 축소되고 은폐되는 그런 행태로 진행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측이나 김경수 의원은 사실 이제 선거를 치러보면 여기저기서 뭐 자발적으로 돕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드루킹이라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정치 브로커가 이런저런 댓글이나 추천수를 조작하면서 김경수 의원은 이게 수동적으로 아유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게만 됐으면 저희들이 억지 주장이 되는 것이죠. 정말 정쟁을 일삼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잘못된 판단이고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 이런 야당들이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미 언론 보도나 또 경찰 수사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은 이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조직적이었다는 거예요. 매크로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댓글 조작에 이건 사전에 기획도 오고 또 준비된 그런 내용으로 댓글 조작을 네, 그 한 겁니다. 조작에 김경수 의원이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개입했느냐. 또 이게 김경수 핵심인데. 의원도 이미 뭐 드러났습니다만은 URL을 드루킹에게 이렇게 보내줘 가지고 기사 주소를요? 네, 네. 그렇죠. 기사 주소를 드루킹에게 보내줘 가지고 본격적인 조직적인 댓글에 찬성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 자체가 그렇게 선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드루킹 일당 쪽으로 김경수 의원 쪽에서 뭔가 대가가 가야 할 텐데 나온 거 보면 드루킹이 오히려 김경수 의원 보좌관한테 돈을 갖다 줬어요.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이제 뭐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것이지만은 그런 부분하고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이 특검을 통해서 이 수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 드루킹한테 대략 500만을 받았는데 무슨 대가나 이렇게 뭘 지원을 해서 이렇게 조직적인 댓글 조작이 이루어진 거 아니지 않느냐 이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대로 된 아직까지 수사가 되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특검을 해보면은 과연 드루킹이 연 12억 가까이 되는 그 운영비를 그 어떻게 조달했겠는지 그런 게 이제 월이죠, 월. 네. 그 엄청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이런 게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아예 손도 대지 못했어요. 경찰이 처음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때도 USB를 갖다 화장기 변기에 물을 내렸으면 다른 사건 같았으면 대려 정화조를 깨서라도 그 USB를 확보를 해야죠. 그 중요한 건데 그런 걸 지금도 아직까지 그 정화조를 깨가지고 그 USB를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경찰의 노력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특검 범위 만약에 여당이 받는다고 해도 특검 범위 정하고 법안 통과시키고 특검 임명하고 팀 짜고 지방선거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 드루킹 특검 부분은 6.13 선거에서 유불리를 절대 처음부터 따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대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희 자유한국당이나 야3당은 이 드루킹 댓글 조작국은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엄청난 중차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범죄의 진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으며 그 목적은 뭐였는가? 결국은 드루킹이 요구한 오사카 총영사 그 도모 변호사라는 이런 부분. 그 드루킹은 분명히 지난 대선 공간에서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이고 그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인 백운우 비서관은 만난 것이죠. 그 도모 변호사는 백운우 민정비서관을 만날 때
인사 면접을 하는 줄, 인사 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만났다는 바꿔 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이 드랍됐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많은 인사풀에서 이렇게 인사 검증이 누구로부터 추천이 이루어져 가지고 민정 쪽에서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아니겠죠. 드루킹이 그 댓글 조작에 이렇게 난 그 채팅 내용이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요구한 부분, 이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협박당하는, 그걸 또 김경수 의원이 인정을 했잖아요. 자기 협박당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인사 검증이 아니었다. 대려 드루킹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왔기 때문에 자리를 요구한 건데 그 자리 요구를 수용하자니 너무 큰 부담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민정비서관이 만나서 쉽게 말하면 그 진위를 파악한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도 좀 몇 가지 네. 여쭤볼게요. 예. 어제 홍준표 대표가 창원에 빨갱이가 많다 이런 발언으로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홍 대표가 바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반대만 하는 사람 놓고 농담으로 빨갱이 같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 원내대표도 경남 진주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발언을 어떻게 이런 보시나요? 기사 나오면 좀 깜짝깜짝 놀라시죠. 홍준표 대표도 경남도지사 시절에 느꼈던 그런 소외를 홍 대표 스타일로 가감없이 말씀하신 게 그렇게 또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요. 다만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거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발언 부분은 어떠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은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도 홍 대표께서 우리 측 주사파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 주사파가 누구냐 이번 판문점 회담에 참여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홍 대표가 이야기한 남북 정상회담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 한 것은 그걸 환영한다. 다만 그 회담에서 북핵 폐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 합의문에 담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가 그 정도 비판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비판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덧붙인 것이죠. 지금은 그 본질보다는 그런 덧붙인 이야기에 대해서 더 국민적 이 감정이 지금 좋지 않게 된 것은 저희들이 김 대표께서도 주사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은 다양한 이런 의견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분명히 진전 있고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 다만 북핵 폐기의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그 내용을 담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홍 대표 메시지도 이런 거예요.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것은 그냥 비핵화로서 끝나는 게 아니다.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가 이루어져야만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또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지면서 문정인 지금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는 불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 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언론에 한 이야기가 뭡니까? 평화체제 구축이 이루어지면은 미군이 굳이 한국에 있어야 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군 철수를 기정사실한다. 그리고 핵우산 철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없애려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청와대에서 긴급하게 문정인 특보에게 이렇게 경고도 하고 했지만은 경고 가지고 될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 오해,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걸 차단하려면 이참에 문정인 특보 사퇴시켜야 돼요. 지금까지 문정인 특보가 한 이야기가 그대로 문재인 정권에서 남북 간이나 또 군사 회담 훈련 다 반영이 됐습니다.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네. 또 그 홍준표 대표가 남북선언 비준은 전례가 없다.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는 그걸 반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은 남북 정상회담 이루어진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국회 비준을 받겠다는 겁니까? 그럼 경의선을 포함한 이런 경제적 행정 지원을 위한 엄청난 국민적 헬스가 투입될 것인데, 그럼 재정당국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또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국회에서 그런 비준을 통해서 뒷받침을 해줄 거는 해줘야 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남북 관계는 지금 비핵화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회담은 앞으로 뭐 5월 말이 될지 6월 초가 될지 네. 미북 회담에서 네. 최종 어떻게 정의되냐. 그 정의되는 내용을 기존 했던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모아서 국회에서, 제가 오늘도 좀 전 어청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국회에서 이 회담의 결과 합의 내용을 국회에서 뒷받침해줘야 될 일이 있다면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팔 걷어붙이고 먼저 앞장서겠다. 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미국 기사 보니까 미 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지한다는 이런 결의안까지 발의했던데, 우리 국회도 뭐 비준 동의안 아니더라도 지금의 이런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회담의 성과, 그래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이런 움직임을 지지한다, 이런 지지 결의안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어렵게 성사되어졌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끄집어냈지만은 그 비핵화는 이미 오래전 20년 전에도 비핵화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때는 1995년 같은 경우는 로드맵까지 제시됐죠. 그렇지만은 북한은 그런 약속들을 어기고 되려 그동안 많은 우리가 경제적 지원 이런 걸 뒷받침 속에서 되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두 번 다시 속지 말자. 그런 걸 너무 우리 자유한국당이 강조하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번에 그 어렵게 성사된 회담을 저희들이 그냥 부정적으로 비판만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하신 말씀대로 비준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이 불씨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로서 항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큰 진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협조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박한 독재자가 한 번 웃었다고 신뢰도가 77%까지 올라오고 다음 대통령은 아마 김정은이가 되려고 모르겠다. 이 건전한 야당의 모습은 이 칭찬과 응원과 비판을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에서 너무 동떨어지면 지지받기가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소 너무 나가셨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국민의 뜻도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 이 평화의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 진보도 저는 따로 없다고 봅니다. 진짜 힘과 지혜를 합쳐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홍준표 대표도 이 문제만큼은 좀 초당적으로 협력할 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홍준표 대표의 남북 정상회담 관련 발언은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 제기되는 이 홍준표 대표 비판. 제가 그리고 지금 뭐 자료 화면을 쭉 보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네요. 다양한 입장들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일부는 국민 정서에 또 동떨어지고 괴리가 있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홍 대표의 그분의 진위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이런 핵폐기에 대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앞으로 구체적으로 담아달라는 그런 국민의 뜻을
완고하고 강고한 입장으로 이렇게 대변하다 보니까 좀 표현이 이렇게 네. 시적질을 하지 않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오늘 거예요. 저 울산의 사선 강길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 대표 사퇴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 중대 결심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목소리도 역시 우리 자유한국당이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지도부가 또 잘 경청해야죠. 잘 네. 경청해야죠. 지역구가 강서을이시잖아요. 내리 그렇습니다. 3번 거기서 당선되셨는데 지역구 분들, 주민분들 만나보면 이번 정상회담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국민들이 과거의 남북관계는 정말 북한에 많이 당하기도 당하고 한 번도 또 호전적이고 또 막 이렇게 정말 독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그런 자세나 태도, 보도 내용을 이렇게 국민들이 쭉 지켜보고는 많이 생각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정치권에서 또 야권에서 제1야당에서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좋은 기회를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이제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을 많이 탓도 하겠지만은 지나친 제재와 압박으로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너무 오래 갔다는 비판도 있지만은 역설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그런 엄청난 제재와 압박 때문에 북한도 이제 두 손을 들은 거 아닙니까?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더 강경한 입장.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역대 정부도 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렵게 성사한 이 남북 정상회담 존중하는 것이고 네. 이 정상회담 때문에 다시 우리 공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다시 이렇게 편이 갈라져서 옳고 그르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다시 과거를 경험 삼아서 북한이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이 정상회담을 이용하지 않게끔 네. 우리 내적인 단둘이를 더 잘하면 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북핵 폐기가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북미 회담으로 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북핵 폐기를 할 것인가가 논의되고 오늘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이제 완전한 북핵 폐기에서 이제 영구적인 북핵 폐기 어떻게 보면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북핵 폐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지금 백악관이나 청와대가 생각하는 이런 북핵 폐기 시나리오가 못 믿었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생각하는 그런 대안이 있을까요? 북핵 폐기를 위한? 지금 못 믿었다기보다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야권에서 이런 우리 국민들의 완전한 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저희들이 강하게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대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국민적 바람을 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정상회담 시에는 우리는 남북 관계에서 이 구체적인 북한의 핵 폐기 로드맵을 확보하지 못했지만은 북한은 이번에 미국은 틀림없이 확고하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대려 북미 회담 결과도 이게 성과 없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렵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성사한 이 판문점 선언 합의문도 이게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그런 목소리로 우리 국민들도 자유한국당은 저렇게 어렵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이참에 과거에 북한이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그 순간만 모변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완전한 핵 폐기를 확고하게 촉구하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그 공과는 북한의 트럼프보다도 어찌 보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컸다고 평가를 잘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만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정말 몹쓸짓 하네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비준환 자유한국당이 받고 민주당이 특검 받고 해서 국회 정상화시키면 그러면 힘들게 그러니까 단식 안 하셔도 될 것 제가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 남북관계 발전법 21조에 이제 이 재정적 부담을 지는 남북 합의나 입법 사항이 있다면은 이거는 국회 비준을 얻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결과가 나오면은 국회에서 할 도리 다 하고, 저는 비준을 민주당이 지금 저희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국회 정상화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